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만나보겠습니다. 사진이네요. 옛날 사진이네요. 예, 빛 바랜 옛날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말 빛이 바랬네요. 예. 또 네 분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아버지, 네? 할아버지, 아버지, 예. 아들 둘. 아니 지금 둘이들 같은데. 그렇죠. 이 앞에 저- 군인. 제가 봐도 근데 군인이시라고? 군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거의 동년배 같거든요, 나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어떤 기념 촬영한 것 같아요. 기념. 교복 같기도 하네. 졸업 그죠? 사진이나 졸업 사진이나 아니면은 우정 어떤 사진 친구들끼리 찍는. 우정 사진, 뭐 의견을 다준다든가, 뭐 서로가 예. 지금끼리 뭐 사형제, 어떤 의형제를 맺는다든지. 의형제를 맺는다든가, 뭐 기념으로. 아니, 백봉기 씨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사진 찍는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뽀샤시하게 찍는 거. 네, 맞아요. 예. 약간 그 의기투합, 약간 이런 아. 단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요. 느낌도 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진 찍으면 밑에 먼저 날짜 쓰고 네, 그러니까 뭐뭐뭐 날짜 기념을 쓰던지 전혀 남겨놓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뭐가 있다. 글씨 있어요. 굉장히 희미하게 뭔가 쓰여 있거든요. 진짜. 이재명, 이재명이라고 썼네요. 이재명. 네. 한문으로. 이재명 동지와 함께. 아하. 동지? 알았다. 그러면 이재명. 동지와 함께라 그러면 그 당시 시대로 걸러가서는 네. 독립운동가. 이재명.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재명 들어봤죠. 선생? 예. 오. 대단하신 분이지. 이재명.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 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그걸 좀 이 독립군들이 모여서. 오빠 혹시 그걸 영화 찍은 거 아니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야. 왜냐면 옛날에 명동 성당에서도 예. 이완용 맞나? 이완용. 예, 매국인. 예. 매국노. 매국노 이완용. 매국노를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했잖아. 하고. 역사가 있는 분이지. 정말 대단하신 이완용을 제거할 계획을 제거하려고. 세우셨던 그분이 이재명 선생이고. 제거를 하려고 아예 그냥 적했어요. 했어요. 일단 네. 이동준 씨께서 네. 뭔가 확신에 찬 말씀을. 왜냐면 제가 이제 드라마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동준 씨의 말이 어디까지 이 사실과 비슷할지 일단은 의뢰인 모셔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이 사진 왼쪽에서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오복원 저희 할아버지시고요. 예. 저는 송부입니다. 송부시군요. 네. 이 사진에서 보면 저희 할아버지와 세 분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아하. 또 어떤 분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거사를 치기 위한 사진 아니에요? 그럼? 자, 그러면 요거를 인형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진에 모여 계신 네 분은 어떠한 사람과 관련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저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합니다.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네 분과 관련 있는 인물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민영휘, 2번 명성황후, 3번 이완용, 4번 이토 히로부미. 이동준 씨가 말한 인물 두 명이 나왔습니다. 이완용. 그럼. 이완용으로 갑니다. 저도 당연히 이완용이요. 유진아 씨, 이완용. 백봉기 씨. 저는 이토 히로부미. 다르게. 이토 히로부미. 나같이 너무 많이 알아도 헷갈리는 거야 이거. 전에 단순히 얘기하는데. 단합하는 의미에서 결의를 다지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동준 씨의 흐릿한 기억이 맞을지 위원님께 확인해보죠. 위원님,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3번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입니다. 따라오기로 했어. 처음 의뢰받았을 때 저 사진이 이재명, 오복원 씨 얼굴이 다 했을 때 진짜 진품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을 한 이재명 씨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같이 동지 오복원 씨가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재명 씨 사진이 맞습니다. 네. 야, 의뢰인께서 대단한 물건 저희에게 의뢰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어떤 점이 좀 특별히 궁금하신지요? 네.
저 이 사진이 과연 그럼 원본일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네. 네,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맨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좀 판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모시겠습니다. 예, 또 이 오복원 의사의 손부께서 직접 의뢰해 주신 의미 있는 물건인데요. 일단 의뢰인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우리 김영준 위원도 이게 진짜길 바랬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죠. 위원님, 진품입니까? 예, 일단 진품입니다. 아이고, 예, 진품이군요. 예, 진품 네. 원본인 거죠? 네, 원본입니다. 원본이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나 일제 초 이나지는 대부분 허구나면 얇습니다. 그래서 종이 매트에 붙여야만 돌질 않았거든요. 근데 햇빛에 조금만 바래면은 금세 저렇게 탈색이 됩니다. 또 하나 거기서 이러고 보면은 왼쪽에 테이블에 있고 비단보가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네. 네네. 네. 전형적인 사진관에서 찍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크기도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하고 비슷하죠. 네. 하나는 바랬고 하나는 속에 있어서 이렇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통상 그 시점에 그 시대에는 먹으로 그 시대를 언제 촬영을 했고 누구를 했다 하는 것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 가져 나온 사진에는 뒤에 명기는 확실히 돼 있죠. 네. 먹이 아니죠. 네. 볼펜 글씨죠. 예, 볼펜. 예. 근데 동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거기 이름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도 담겨진 것입니다. 그 위원님, 아까 날짜가 안 써 있었잖아요. 네.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사일이 1909년. 그러니까 3.1운동을 딱 3.1 만세운동 생각하면은 10년 전입니다. 12월 22일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거사 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한 달 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이전, 증표를 뭔가 하나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09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경에 저렇게 촬영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야. 위원님, 그 당시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이재명 선생 24, 우리 나이. 24. 네. 오복원 선생 25. 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 큰 일을 그 젊은 청년들이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아까 이동준 씨가 뭐 어렴풋이 드라마의 기억을 더듬으면 이완용을 어떻게 처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실제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성공했을 거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완용을 저격했으면은 죽여야지 성공이죠. 예. 맞아. 예. 그때 이 총으로 쏜 게 아니라 이걸로 칼. 했어요, 칼로. 총도 준비했었어요. 했는데 예. 그냥 칼로. 근데 어떠한 사유로 해서 그날 당일날 총을 지참을 못했습니다. 못했어. 12월 22일 11시 반입니다. 김영문 씨에 통해 가지고 이완용이가 명동 성당 맞네.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씨가 변장을 합니다. 군밤 장수로 변장을 합니다. 백봉기 씨 어울릴 겁니다. 이거 영화 나올 텐데. 예, 제가 그 역할 하겠습니다. 예. 중앙극장 바로 건너편에 가면 지금 남대문 세무서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완용이 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인력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이재명 씨가 군밤장수로 변장을 하고 있다가 인력거 내려가는데 뛰어갑니다. 인력거 꾼 차부 네. 박 씨라고 있었어요. 박 씨. 뭐 사실은 경호원이죠. 권장하고 단칼에 끝냅니다. 박 씨를. 예. 이완용은요? 이완용이 인력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 찍었습니다. 네. 폐를 찍혔어요. 네. 굴러 떨어지죠. 네. 쫓아 내려가지고 이명희가 2번을 더 찍었는데 그 당시 신민일보라고 신문에 3번 찔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판할 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5번 얘기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완용이가 흉부외과 수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그때 이제 받게 돼요. 우리 방송에 예전에 3.1운동 경고문이라고 이완용이가
백성들 민중들한테 데모하지 말라는 경고문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때도 이완용이 건강 문자가 나오는데 이완용이는 평생 그 당시에 찔른 칼, 폐에 찍힌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완용 처단에 실패를 한 거네요. 실패한 거예요. 꼭 못 죽였다고 실패라고 단정 그렇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죽이진 못한 거고. 예. 그래도 평생 고통을 예. 느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죽이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재명 선생은 체포가 되고 혹시 이 동지분들도 다 특히 이제 오보건 선생도 체포가 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 명동성당 정문 들어가서 올라오다 가운데에 보면 표지석이 있습니다. 저분들의 의거를 기념하기 위한 검은색에 써 있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고 마른 것으로 돼서 재판으로 넘어갔죠. 당시 제 재판장에서 있었던 판결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매천 야록에 기록된 경성재판소 판결문인데요. 일본 검사는 이재명을 무엇무엇하고 김정익, 이동수, 김병록, 조창호 등은 징역 15년, 의뢰인의 할아버지인 오복원, 김낙선 등은 징역 10년, 박태은 사진의 세 번째 분, 김용문 등은 징역 7년, 이학필, 김희걸, 김병현, 이응삼 등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뢰인의 할아버님인 오복원 선생께서는 징역 10년을 받으신 거고 이재명 선생의 이 형량은 저희가 지금 가려놨습니다. 요거는 인형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사의 주동자였던 이재명 의사가 받은 형벌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10년, 2번 20년, 3번 무기징역, 4번 사형. 이동준 씨. 사형. 사형. 왜죠? 사형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일본 검사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오복원, 김낙선 선생들은 10년을 받았으니까 사형 그때는 사형이 있었긴 했어도 그냥 20년으로. 아, 다른 분들과 좀 비슷하게 갔을 예, 것이다. 예. 20년. 예, 저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하신 분이. 분이시기 때문에 예. 좀 다른 분들하고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일 것 같은데 네. 저는 무기징역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사가 받은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요거 한번 떼보겠습니다. 사형 당하셨구나. 예, 사형에 처한다라고. 예. 일본 검사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죠. 예. 그 정도는. 예, 위원님 사형이 실제로 나왔군요. 그러니까 미수로 그친 사건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근데도 재판장은 명분을 인력 꺾고는 죽었다. 아, 박 씨. 예, 예. 박 씨가 좀 엮었어요. 그래서 사형으로 선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 1년 좀 안 돼서 1910년 9월 달에 순국하셨습니다. 이재명 선생께서 끝까지 재판장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1910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재판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선생 역할은 이동준 씨가 한번 그래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시오. 피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2천만 대한민국 모두이다. 야만스러운 너희들은 퇴청시키고 재판장 창밖에 나열한 한국인을 모두 입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찬성하고 동의한 사건이다. 절대로 일본에 굴하지 않겠다. 네. 근데 아까 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재판장에서. 근데 참 위원님 이 일화를 들어도 그렇고요. 참 20대 나이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통감부 시대도 그랬고 일제강점기에도 젊은 청년이나 여성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관순 열사가 꽃다운 나이로 순직하신 게 19세였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 24세 순국하셨어요. 아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효의본을 저격하고 순국하신 게 31살입니다. 야.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
불꽃처럼 이분들은 짧은 동안 살으셨지만 강한 독립 정신만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네, 질문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 속에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네 분이 그 사진을 네 장을 뽑아서 하나씩 나눠 가졌을 텐데 네 장이 있을까요? 집안에 독립군이나 관련자가 사진이 있다 그러면 집에 둬줄 자신 있으세요? 그 시대에 그 있으면 다 가족들 다 잡혀갈 때였어요. 그렇군요. 안타까워도 다 한 장밖에 없을 것이다.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하다. 것이다. 유진아 씨. 그럼 위원님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정확도가 있는지 저희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세 분은 이미 고증이 끝났습니다. 네. 맨 끝에 분에 대해서 의뢰인께서도 물어보셨는데 당시에 31살 되신 이교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지금 저 뒤에 글씨가 써 있는 거는 당시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아유, 60초 다 돼가요. 예, 오 선생님 후손이 쓴 것인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 한 분이 한 분이 지금 아직 안 밝혔죠. 아직은 한 분의 검증입니다. 만약에 신분이 밝혀지면 각이 더 오르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 예, 우선은 숙제로 앞으로 남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연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추정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준 씨 500, 유진아 씨 200, 백봉기 씨 500. 두 분이 같네요. 저 한 분마저 실명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저는 1,000만 원까지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명이 전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세 분이 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 500 좀 더 쓰려고 하다가 그냥 500에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아니, 111만 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이 사진은 저한테는 귀한 사진이고요. 뭐 굳이 가격을 책정하자고 하면 1909년으로부터 올해가 111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거이를 해서 저희가 111만 원으로 책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마지막 의뢰품. 단 한 장의 사진. 얼마의 추정 감정가가 나올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제강점기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 뜻을 합쳤던 이재명 의사를 비롯한 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담겨있는 이 사진의 추정 감정가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만 단위, 300만 원! 유진아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어떤 좋아? 스쳐갈 뻔한 사진이었는데 그나마 소중하게 간직해 주셔가지고 시조부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젊은 청년들의 구국의 신념이 어땠었구나. 우리는 영원히 이재명 씨와 오복원 씨, 김용문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교과서에 저 사진이 실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뭐 저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우리한테 얼마나 정신세계에 우리 후손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하는 귀중한 유물인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덕분에 너무나 소중한 자료 함께 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희 12월 22일 날 그 명동성당에서 111주년을 기념해서 추도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품명품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